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보일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번 이 실험을 했었죠. 자, 밀폐된 공기 안에 기체가 있고 이 기체를 갖고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mm에 맞춰놓고 점점점 피스톤을 눌러가면서 압력을 측정했었죠. 자, 부피가, 요 부분 40일 때 압력은 1기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요 지점은 부피가 20으로 줄어드니까 압력은 2기압으로 늘어난 거죠. 자, 요 그림 볼게요. 부피가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압력은 4기압이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이러한 그래프를 반비례. 자, 부피가 줄어들수록 반대로 압력은 늘어난다. 압력이 늘어날수록 부피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러한 관계. 반비례. 또 얘네들은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 그래서 1기압 곱하기 40ml, 2기압 곱하기 20ml, 4기압 곱하기 10mm 각각에 해당하는 쌍을 1, 2, 4기압이 늘어나면 곱했을 때 40, 20, 10. 그러면 총 합은 40, 40, 40. 자,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게 바로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 이 나이키 에어. 자, 공기 주머니라고 하죠. 소위 우리는 남학생들은 에어라고 알고 있죠. 자, 이러한 에어가, 자, 착지하는 순간 바닥에 꿍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이럴 때, 기체, 요 공기 주머니 속의 부피와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보일의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밀폐됐죠. 안에 기체가 있죠.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자,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감소가 되고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감소하면 반대로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유는 자, 감소하는 이유는 자, 착지할 때 지면에서 공기 주머니에 충격을 줍니다. 지면과 공기 주머니가 닿자마자 쿵 충격을 받아서 발목이 아프기도 하죠. 그 충격이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쪼그라들면 왜 압력이 증가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밀폐된 공기 주머니는 부피가 감소하면은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공간이 줄어드는 충돌 횟수가 공기 주머니 안에 있는 기체의 충돌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이유도 중요하지만 요 문제의 정답은 자, 부피가 감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한다. 이러한 법칙을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자, 보일 법칙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단 뭐가 일정할까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갖고 보일이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캔 있죠, 캔. 자, 요 캔에는 부탄이라는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캔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아주 단단한 게 견딜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금속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왜 단단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내부 압력이 어떠냐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내부의 압력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는 순간 못으로 구멍을 뚫으면 여기서 부탄가스들이 픽 새어나올 정도로 압력이 엄청 높습니다. 왜 압력이 엄청 높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죠. 자, 부탄가스는 기체에 해당합니다.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리 있죠. 그래서 그 부탄가스는 부피가 매우 크게 공간에 존재합니다. 공기 속에. 기체들이 엄청 큰 부피, 집채만한 이 부피, 공기 안에 있는 이 부탄가스를 이 좁디 좁은 캔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캔 안에 집어넣으려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금속 캔 속에 기체를 하나씩 기계로 모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집채만한 부피가 이렇게 조그만한 캔 부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탄가스의 기체의 부피가 엄청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감소한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더 많은 기체를 더 모으다 보니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단단한 금속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었다면 금방 파손되겠죠. 그래서 왜 단단한 금속으로 설계를 했냐면 부탄가스의 기체를 부피가 큰 기체를 줄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압력은 반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기체의 부피를 확 줄여버리면 압력이 늘어나서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단단한 금속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으로 된 부탄가스 케이스가 금속으로 된 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할 시간이 뭐냐면 기체의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는 현상. 아까 공기주머니 그리고 부탄가스 이거 말고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요거죠. 자, 볼게요. 자, 이 풍선입니다. 이 풍선이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죠? 해수면, 지표면에 있는 거, 바닷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밖에 있는 파란색은 공기입자들이고 안에 있는 빨간색은 우리가 불어넣은 공기입자입니다. 자, 풍선 밖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1기압으로 충돌을 가하고 풍선 내부도 마찬가지로 1기압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 볼게요. 이 화살표 보세요. 하늘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까 공기의 양이 줄어들었죠. 자,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도 줄어드니까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줄어들었죠? 압력이 줄어들고 내부 압력도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서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대신 뭐가 변했나요? 풍선의 크기가 커졌죠? 네, 압력이 줄어든 대신 부피는 반대로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줄어들고 있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압력을 줄일게요. 압력을 점점 줄이니까 충돌의 수도 줄어들고 대신 뭐가 커졌죠? 부피가 커진 겁니다. 더 크게 올려볼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이 충돌하는 보이지도 않죠? 이제 다시 지구로 내려오면서 압력이 점점 커질 겁니다. 압력이 점점 커지니까 누르는 힘도 세지고 그래서 부피는 쭈그러들어서 점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표면, 해수면에서는 밖에도 1기압, 내부도 1기압인데, 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0.5기압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래도 여기도 내부도 0.5기압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대신 뭐가 커졌나요? 압력은 기존의 1에서 0.5로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부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피는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다? 보일 법칙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은 이겁니다.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진다. 자,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표에 있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귀를 좀 확대해서 그리고 귀에 이 빨간색이 우리가 고막입니다. 자, 이 고막이 있어서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경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막에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고막이 어떻게 될까요? 고막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표에는 공기의 기압은 1기압. 그래서 내부의 기압도 1기압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는 몇 기압이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면 보통 0.5기압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는 1기압이죠.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1기압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나가려는 힘과 밖에서 누르는 0.5 누가 크죠? 내부의 1기압이 크죠? 그래서 이 고막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변할 겁니다. 내부에서 나가려는 기압이 세기 때문에 밖으로 고막이 휘어집니다. 이 휘어지는 게 바로 먹먹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고막이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집니다.
이게 먹먹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이럽니다. 그런데 이때 밖으로 휘어지면서 이 1기압은 똑같이 밖에 0.5와 똑같은 0.5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침을 한번 삼키면 이 고막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생물 시간에 다시 배우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요거죠. 자, 기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고막이 밖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몸에 차지하는 부피가 늘어났죠. 이렇게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한다. 서로 반대로 이룬다. 이런 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진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이고, 자, 세 번째. 과자 봉지를 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 자, 알아볼게요. 자, 지표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이맘때던 과자 봉지가 요만하게 커집니다. 자, 이유는, 자, 처음에 지표 1기압, 내부 1기압. 자, 올라가면 0.8기압이 될 겁니다. 0.5기압도 되지만 좀 작은 산은 0.8기압입니다. 그런데 내부는 몇 기압이라고 했죠? 자, 1기압. 그대로 1기압이죠? 하지만 이 1기압이 점점 어떻게 외부와 똑같아지게 0.8기압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0.8기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1기압에서 하늘로 올라갈수록 0.8기압으로 줄어들고, 자, 부피가, 기압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요? 반대로 부피는 증가가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법칙? 감소하고 증가. 자,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예를 들고 네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자, 그림 볼게요. 잘 보면 여기 자그마한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자,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물속이든 공기든 위로 올라갈수록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방울 압력은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공기방울이든 과자방울이든 풍선이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줄어듭니다. 대신 반대로 부피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 서로 반대 관계를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일의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아요. 내일 여러분들 잘 찾아보고 발표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온도와 부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샤를 법칙에 대한 거를 알아볼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